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학자나 연구자는 확실한 근거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무속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쉽게 단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궁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자궁살에 대한 영상을 자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사 피해 사례를 보다 보면 유독 여성분들의 사연 가운데 자궁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은 자궁살을 풀어야 취업할 수 있다며 큰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궁살 때문에 결혼하면 남편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궁살을 이유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궁살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는 한 앞으로도 새로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궁살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무당들과도 토론하고 역학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수많은 의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궁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우 선생님입니다. 관우 선생님과의 대화는 제가 자궁살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우 선생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왜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궁살의 숨은 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우 선생은 자궁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부터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자궁살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신령님을 모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 한 분이 점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점사를 모두 마친 뒤 관우 선생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적 하나만 써주세요. 관우 선생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 신령님으로부터 부적을 쓰라는 공수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부적입니까? 그러자 여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점을 봤는데 자궁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풀이를 해야 하고 부적도 지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부적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날 관우 선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궁살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궁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자궁살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궁살을 이야기하는 무속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수무당들이었고 일부 무녀들도 자궁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궁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궁살이 있다고 말하는 무속인들조차 설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원혼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신병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여성의 사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관우 선생은 원래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가 있을 때까지 확인하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에게 자궁살이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무속이 미신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남자에게는 없고 여자에게만 있는 살이라는 것부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는 자궁살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야비한 상술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관우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점을 보러 갑니다. 그 여성이 가정주부든 아가씨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당신은 자궁살이 있다고 말합니다. 관우 선생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순간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은밀한 부부까지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궁살 때문에 남편이 안 좋습니다. 자궁살 때문에 자녀가 안 좋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이혼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살풀이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풀이를 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우 선생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자궁살을 상술 중의 상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주 야비한 상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결과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궁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우 선생과 자궁살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자궁살이요? 상술 중에 상술입니다. 아주 야비한 상술이지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관우 선생은 평소 다른 무속인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농담으로 넘기거나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이 자궁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우 선생은 과거에 실제로 자궁살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무속계에서 이야기하는 자궁살의 형태는 특정 인물에 의해 만들어지고 퍼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무속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역시 알고 있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신도들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인 분쟁을 겪었던 시절도 있었기에 관우 선생의 이야기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이날 자리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한 명, 그리고 관우 선생이 함께 모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궁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관우 선생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로 생각합니다. 순간 모두가 웃었습니다. 관우 선생 특유의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궁살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논문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 관우 선생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의자에 몸을 고쳐 앉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우 선생은 왜 자궁살을 상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여성들이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은 이야기는 저에게도 상당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